자, MB인골드 대표 전문가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초 글로벌 3상 진입하는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글로벌 3상 진입하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한 30분 정도만 집중하시고 그리고 이따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보시면 시장의 등락이 엇갈렸다. 코스피는 급락이 나왔고요. 그죠? 코스피는 코스닥은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이 삼성의 노이즈, 그 노이즈도 있지만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지금 외국인의 사상 최대 매도가 나왔죠. 오늘 1조 6천억의 매도가 나온 거예요. 외국인이 거래소에서만. 코스닥은 오히려 2,500억 순매수하면서 코스닥은 올랐는데 코스피는 지금 외국인이 1조 6천억대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왜 매도가 됐을까라고 좀 관심이 쏠려 있는 건데요. 이 이유는 지금 MSCI 편입 리밸런싱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했지만 코스닥은 오히려 샀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 뭐 지금 시장에서 잘 가고 있던 뭐 SK 이노베이션 수급을 좀 볼게요. 수급을. 자, 뭐 SK 이노베이션도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많이 올라 있는 LG 화학도 외국인의 매도. 물론 뭐 그 얘들이 이제 뭐 끝났다 그래서 뭐 대량 매도하면 그런 건 아니고 삼성 SDI도 외국인의 매도가 좀 나왔죠. 그러니까 이 MSCI 리밸런싱 과정에 있어서 좀 대형주 위주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많이 샀던 거 오히려 좀 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는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팔면은 뭘 가장 많이 팔아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2.5%, 삼성전자 2.5% 급락은 급락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수도 마이너스 1.17% 하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마이너스 3.4%. 다만, 자,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건 뭐냐면, 이 MSCI 리밸런싱으로 지수 하락이 나왔다. 그러면 계속 빠질까요? 아니죠. 지금 그 리밸런싱 되면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오히려 새로운 종목 들어갔고요. 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비중 조절에 있어서 매도가 나온 거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나빠서 하반기의 성장성이 나빠서 그래서 매도가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떤 포트 조절 과정에 있어서 매도가 나온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은 문제가 없다. 이것 때문에 이제 반도체가 가장 약했던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은 오히려 좀 올라왔고,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선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히려 이제 오늘 뭐 바이오 쪽에서 보면은 뭐 바이넥스라든 이건 뭐 개별주죠. 아니면 알테오젠, 뭐 셀리버리 이런 종목들이 뭐 계속 올라가는 결과를 좀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SK 디스커버리, 그 다음에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매도가 계속 들어와주고 있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매수가 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종근당 바이오, 파맵신, 그 다음에 또 대형주에서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쪽으로는 지금 셀트리온 쪽으로 외국인이 안 들어왔는데요. 우리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PNT, 전기자동차 부품주, 이런 쪽으로 이제 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삼성의 노이즈와 리밸런싱의 이 MSCI 리밸런싱에 의해서 좀 포트 조절이 있었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가 한국어로는 뭐예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코스피 시장은 마이너스 1.17%, 그 다음에 코스닥은 0.8% 상승으로 마감했다. 결국은 지금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오늘 그런 전반적인 모습에서 본다면 IT에서 우리가 이제 소부장이라고 하는 반도체 장비 부품 이런 쪽 있잖아요. 이쪽은 상당히 약세를 보였고, 오히려 5G 장비는 그래도 강한 모습을 좀 유지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소재 쪽,
물론 얘들도 뭐 그 약세를 보인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에코프로 같은 게 올라와 주면서 그나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그래도 괜찮은 모습인데 소부장 쪽은 상당히 아직도 약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가장 약했던 모습이고, 뭐 테마주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바이오 쪽이 올라오면서, 바이오 쪽이 좀 강세 구간으로 올라가면서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올라갈 종목들이 이제 꽤 많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예, 바이오 쪽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요쪽은 이제 아마 요쪽에 갖고 있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반도체. 그죠? 그 IT 소재 종목, 어? 뭐 부품주, 장비주. 여기는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 부품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상당히 약합니다, 이쪽은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들은 좀 물량을 좀 빼시는 게 맞는 거고요. 5G는 하반기 모멘텀이 강력하죠. 그 모멘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생쇼 시간에 잠깐 좀 설명을 드렸죠. 예. 그 다음에 이 소재 쪽에서도, 전기차 소재에서도 지금 그 전기차의 경쟁이 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남아있는 모멘텀이 꽤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새롭게 생기는 모멘텀인 거고, 여긴 모멘텀이 남아있는 거고. 소부장 쪽은 어때요? 소부장 쪽은 상당히 약합니다.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상당히 약해요. 예. 그래서 똑같은 IT라도 계속 올라가는 종목과 빠지는 종목을 좀 구분을 하셔갖고 올라가는 종목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개별주 갖고 뭐 나는 급등주 해야겠다, 난 상한가 먹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예. 지금 시장의 주도주로서 올라가는 종목 쪽으로 선택과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 쪽도요. 바이오도 오늘 뭐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빠지는 종목도 있거든요. 예. 하반기에 이제 모멘텀이 좀 확실한 종목으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일단 바이오와 IT가 우리 시장의 축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쪽에서도 그 안쪽에서도 IT가 간다 또는 바이오가 올라간다 이런 것보다는 그 안에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구분을 좀 하셔야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뭐 수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이따 설명 드릴 거예요. 우리 필명 이상하신 분. 우리 필명 이상하신 분 예전에 회원님 아니신가요? FLELDK님. 좀 이따 설명 드릴게요. 오늘은 그 바이오 종목 두 개에서만 제가 설명 드릴 거예요. 예. 그 전에 제가 지금 시장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종목들은요, 올라가는 종목들만 사실 좀 체크를 좀 잘 해두시면, 예, 제가 볼 때는 큰 문제 없습니다. 예. 또 가장 중요한 거,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좀 힘이 빠지고 못 올라간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강하니까, 너무 강하잖아요, 그죠? 오늘도 현대차는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물론 종가 기준은 아직까지 신고가가 아닙니다만 장중에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차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자동차 부품주라든가 현대차가 지금 가장 강점인 수소차, 그 다음에 전기차 장비종 모두 같이 올라가는 건데, 오히려 반도체 부품주가, 반도체 소부장 쪽의 수급들이 오히려 지금 자동차 쪽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현대차가 5년 뒤에는 삼성전자처럼 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오히려 삼성전자는 좀 주가로만 본다면, 그러니까 업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주가로만 본다면 좀 죽을 수도 있고, 그 자리를 현대차가 메고 있다. 현대차가요. 예. 그래서 현대차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현대차에 있어서 이 자동차 부품주는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이쪽의 종목들도 새로운 주도로서 부각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 그대로 공개할게요. 세계 최초 글로벌 3상 진입.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종근당이에요. 종근당. 예. 종근당을 좀 보도록 할게요. 크리스탈 말씀드리기 전에. 자, 종근당이 오늘 보면 차트를 좀 보시면
오늘 거래 대금인 1,500억이 좀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죠? 1,500억. 그러니까 최근에 요 자리에서 본다면, 요 조정받는 동안 있죠. 요 조정받는 동안의 거래량 중에서 가장 큽니다. 예. 가장 커요. 조정받을 땐 거래가 좀 없다가요. 본격적으로 수급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본격적으로요. 그래서 인제 종군당은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다시 시작한다.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구간이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군당은요. 그럼 지금 이것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이것에 대해서 세계 최초 글로벌 3상 이 나파벨탄으로 세계 최초 글로벌 3상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파벨탄이 어떤 약이냐? 렘데시빌의 600배 효과다 이건데 보시면 나파모스타트는 아마 뭐 알만한 분들은 이게 어떤 신약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나파모스타트가 뭐냐면 혈액 응고제 또는 급성 췌장염 치료제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리스탈도 췌장염 치료제인데 연관이 좀 있겠죠, 연관이요. 근데 어쨌든 이 나파모스타트가 원래 기존에 나와 있는 혈액 응고제나 급성 췌장염 치료제입니다. 뭐 낙희하는 건 아닙니다. 예. 원래 나와 있는 약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코로나 임상 환자 그 바이러스 갖고 실험을 해봤더니 렘데시비르보다도 코로나 치료가 600배가 더 좋았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멸 효과가 600배나 더 좋았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즉 렘데시비르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전 세계 글로벌 신약 중에서 가장 먼저 그 코로나 치료제로서 긴급 승인 허가를 해준 게 렘데시비르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600배가 더 좋은 게 바로 종론이 갖고 있는 나파벨탄. 나파벨탄의 원료인 나파모스타트다 겁니다. 근데 이게 러시아 임상 시청은 지난주에 했었고요. 예. 이번 주에 이제 그 임상 3상 이야기가 오늘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임상 글로벌 임상 3상 진입했다는 소식에 오늘 좀 수급이 들어갔고 이게 이제 정고점 이 내용 갖고 이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할 거라 그 얘기인데 보시면 아비간은 뭐야 아비간? 아비간은 일본 출신의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뭐 치료 효과가 있다 그래갖고 뭐 긴급 사용 승인 신청 한 해 만에 막 그랬었어요. 예. 근데 아비간이나 렘데시비르 갖고 치료되지 않은 환자한테 나파벨탄, 그러니까 나파모스타트를 썼더니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지금 기존에 있던 우리가 치료제로 이제 우리가 최근에 백신만 신경 쓰고 있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시노백의 백신, 그 다음에 뭐 모더나의 백신. 지금 9월, 10월 달에 이제 대거 이 백신의 어떤 개발 완료라든가 뭐 삼상 완료가 돼서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 나파벨탄, 그러니까 나파모스타트를 원료로 하는 나파벨탄은 치료제로 쓰이는 거고요. 즉 렘데시비르보다도 600배가 효과 좋다고 나왔고 실제 아비간, 일본 치료제인 아비간이나 렘데시비르로 치료했던 환자를 나파모스타트 원료로 치료했더니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거.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종근당이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결과 후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치료제로서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종근당의 나파벨탄일지도 몰라요. 그건 이제 뭐 두고 봐야 아는 거겠죠. 그거는요. 예. 최근에 제넥신을 보면 제넥신이 왜 올라갑니까? 제넥신. 얘도 제넥신도 치료제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뭐 여길 돌파해가지고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한번 올라섰다가 빠졌다 여기를 좀 돌파하고 나서 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종근당으로 치면 요 정도 자리에 그러니까
제네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종근당으로 치면 이 정도 자리인 겁니다. 보시면 종근당 보시면 예,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보시죠. 한번 이제 신고가를 기록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요렇게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려는 모습 보이고 있죠. 이게 지금 제네신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제네신가요? 보시면. 그러니까 종근당이 지금 자리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못 사요. 근데 이게 높은 게 아니죠. 치료제가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의 모더나가 아니고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고 미국의 화이자가 아니고요. 네. 중국의 시노팜, 시노백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종근당이 나파모스타트로서 나파모스타트를 지금 뭐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파벨탄이라는 예, 그 치료제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글로벌 최초 임상 들어간 게요. 글로벌 최초 임상 들어간 게 엄청난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렘데시빌 600배 효과, 나파모스타트 종근당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나파모스타트 관련주가 이제 뭐 제일약품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일약품, 제일파마홀딩스 이런 것도 있는데 이네들이 이제 관련 뭐 그 원료 이런 거를 만든다고 이제 시장에 알려줬지만은 얘들이 뭐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들은 어떤 테마주일 수 있지만 올라가기 힘든 종목이고요. 실제로 종근당이 나파벨탄이라는 예, 나파모스타트를 원료로 하는 그 치료제를 개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나파모스타트 효과에 있어서는 가장 최선호주다. 종근당이.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우리 600배, 600배 그래서 이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죠? 이건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비간을 쓴 사람, 또 렘데시비를 쓴 사람한테 썼더니 완치가 됐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완치가 안 됐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중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예. 확진자는 좀 줄고 있습니다만 그 광화문 집회라는 게 보통 그런 집회가 또 젊은 사람들 많이 안 가잖아요. 대부분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중증 환자가 이 고령층에서 좀 많이 나오다 보니 환자 자체가 고령층에서 좀 나오다 보니까 그 중증 환자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나파모스타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파모스타트에 대한 기대감. 예. 그래서 종근당은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수급이 들어온 만큼 아마 늦어도 한 3, 4거래일 안에는 충분히 급등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근당이요. 예. 그래서 종근당은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공개하는, 물론 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 최초 글로벌 3상 진입하는 종목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크리스탈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크리스탈 이거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죠. 요거는요 제가 지금 무료 방송에서 또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2, 3거래일 안에 늦어도입니다.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2, 3거래일 안에 일단 아무리 못해도 2만2천원 돌파 가능성이 있다. 이건 진짜로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얘도 일단은 뭐 최장암 신약 후입니다. 최장암 치료제고요. 어떻게 보면 연관이 좀 있죠. 나파모스타트, 나파벨탄 자체가 췌장암 치료제로 쓰이던 건데 물론 뭐 췌장암을 낫게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이 크리스탈의 신약 후보가 췌장암으로 그 임상 이상이 끝났습니다. 그걸 가지고 조건부 허가 추진한다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조건부 허가 추진을 떠나서 그것 자체만으로도 또 기술 수출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거는 임상 그 이상이 연초에 끝났기 때문에요. 기간으로 봤을 때도 사실 임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도 됐어요. 예.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큐리언트 하지 않았습니까? 큐리언트. 예. 얘도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인데 얘도 이제 얘는 그 네 가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기술 수출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예. 두 가지는 한 가지는 1월달에 했고 하나 5월달에 끝났고
예, 작년 9월인가 인사 끝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술 수출 가능성이 있는 건데, 보통 이제 어떤 그 임상 1상이든 2상이든 결과가 나오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뒤에 기술 수출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크리스탈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우리 어떤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얘들이 뭐 기술 수출했는지 할지 협의하고 있는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근데 그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오늘 IR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언제예요? 9월 3일이면 9월 3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목요일 IR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IR을 하는 데 있어서요. 시장에서 생각하는 뉴스가 없잖아요. 뭔가 발표할 게 있고 자랑할 게 있고 무언가 달라진 게 있고 그런 거를 발표하는 자리가 IR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어떤 실망스러운 결과를 발표했을 때는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IR에 참석하는 이 기관 투자자들조차도 그냥 가겠습니까? 뭔가 좀 사놓고 가겠죠. 근데 만약에 딱 IR을 들었는데 별거 없다.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팔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IR이라는 것은 무언가 진짜 뭐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뭐 루머라든가 이런 걸 또 확실히 그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열리기도 하는데 크리스타는 지금 그 최장암 후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장암 신약 후보를 이 조건부 허가 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IR을 통해서 설명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이제 그 에브비에 이부르티닙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췌장암 치료제인 것 같은데요. 에브비에 이부르티닙 같은 게 있어요. 이것보다 효과가 훨씬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것보다도 효과가 훨씬 크다는 이야기예요. 결과 발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있을 이 유럽 종양학회에서도 이런 관련한 내용들을 같이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양학회 앞서서 IR을 먼저 여는 거예요. IR을요. 크리스탈은요. 근데 보통 그냥 평범한 거라면 그냥 학회 가서 발표하고 말 겁니다. 근데 무언가 또 뭐 자세하고 뭐 중요한 내용이 있겠죠.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그냥 학회 가서 발표하는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예. 학회 가서 발표하는 것도 이것조차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발표 앞서서 IR을 따로 만들어 갖고 여기서 발표하겠다. 이거는 뭐 조그만 내용 갖고 또는 뭐 적당한 내용 갖고 발표할 거라면 이렇게 안 합니다. 크리스탈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놀란 거예요. 이 정도 결과 나왔어. 이거 무조건 알려야 돼. 그래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게 나올지 이제 뭐 IR 때 좀 까봐야겠지만 아마 학회에 나올 것들은 이미 IR에서 먼저 말씀을 할 겁니다. 근데 학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비대면으로 열리기 때문에 뭔가 좀 제한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Q&A를 받아서 질문까지 받아갖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면 지금 이 췌장암의 그 조건부 허가 추진까지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는 IR을 하고 유럽 종양학회에서 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달 안에 조건부 허가 신청까지 한다는 거예요. 신청까지. 그러니까 9월 달에 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9월 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모멘텀이 훨씬 많다는 거죠. 9월 달에 모멘텀이요. 그죠? 그래서 이것만 본다면 아마 이런 거 갖고 과연 그 내용이 되게 좋은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췌장암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췌장암. 췌장암이라는 것을 한번 검색해 보시죠. 얼마나 이게 좀 어렵고 아마 좀 또 아파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예.
이거에 대해서 신약 후보로서 조건부 허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거고요. 상용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조건부 허가기 때문에 거의 뭐 준상용화과나 마찬가지인 거죠. 예를 들어서 좀 최근에 우리 뭐 2.5단계 거리두기도 3단계 같은 거리두기 아닙니까? 어? 우리 짜장면 시키면은 곱빼기 같은 보통, 그죠? 돈은 많이 없고 많이 먹고 싶으니까는 보통인데 좀 곱빼기처럼 많이 주세요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3단계 출시하는 것도 3단계 거리두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경제 셧다운 있다 보니까는 바로 못하 했고 3단계 같은 2.5단계 출시하는 거 아닙니까? 예. 최저감이 조건부 허가도 바로 이제 뭐 승인 나도 되는 건데, 예. 또 3상까지 결과를 다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고요. 조건부가 추진하는 겁니다. 이거 갖고도 또 이제 여기서 기술 수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거면은 크리스탈이 지금 주가를 봤을 때도요 한번 일어났잖아요. 그 기술적인 설명 드렸죠. 여기를 지금 이겨낸 수급을 뚫고 들어간 거고, 이게 추세가 아직 이제 진행 중이라 그거죠. 이거는요. 예. 아마 내일도 여기서 뭐 찌글찌글 된다면 내일 모레는 급등 나올 거예요. 내일도 찌글찌글 된다면, 그죠? 예. 그래서 크리스탈 그런 내용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종근당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크리스탈은 당장 이번 주, 근데 다음 주 나올 내용이 있다면, 종근당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가 코로나와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종근당은. 예. 그러니까 이 글로벌 3상 최초라는 건 코로나 관련해서 나파벨탄이 글로벌 3상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원래 러시아도 들어가 있었어요. 러시아도요. 여기에는 원래 러시아도 들어가 있었어요. 러시아. 예. 그래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알고 이제 글로벌 3상 진입을 한 거고, 이거 자체가 이제 렘데시비르보다도 훨씬 그 효과도 좋았고, 예. 효과도 좋았고, 아비간보다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보시면 셀리버리가, 이거 제가 여기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셀리버리가요. 예. 셀리버리가 왜 많이 올라간 거예요? 얘도 지금 기술 수출된 게 하나도 없어요.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 될 것이다. 이 유효성 결과 보니까 이건 안 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내용이라면 이건 기술 수출 안 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지금 기술 수출 된 것도 아닌데 더블 넘게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이 크리스탈 같은 경우도 이 췌장암 치료제 이 조건부 허가 신청 자체가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고, 효과도 좋다는 이야기고요. 예. 그 다음에 종근당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제2의 셀리버리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코로나 치료 관련해서 종근당은 이미 이제 뭐 세계 최초 3상 들어가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사실 뭐 코로나 치료제로 인해서 기술 수출이 되지는 않겠죠. 왜냐면 이 기술 수출이라는 것은 아직도 연구를 해야 되는 건데, 그 기술을 좀 빨리 좀 선취매 차원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사는 거거든요. 종근당은 기술 수출 가능성 없겠,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코로나 치료 효과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제넥신이 올라가는 건가 본다면, 어찌 보면은 종근당 같은 경우는 제2의 뭐 제넥신이 될 수 있는 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종근당은 지금 조정이 오늘부로 끝났기 때문에, 금요일부로 끝난 거잖아요. 조정이요, 그죠? 요게 조정 구간에서 거래가 없었고요. 조정 끝나면서 오늘 거래 터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로 뭐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될 거라는 거. 예. 그 다음에 크리스탈 마찬가지죠. 크리스탈은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크리스탈은요,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예. 여기 이제 뭐 오스코텍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예. 오스코텍도 연말까지, 예, 기술 수출 2건이 기다리고 있고, 다음 주에 유한양행과 같이 그 레파티닙이라는 치료제 데이터 발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 종목들은요,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셀리버리처럼
막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셀레버리처럼. 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전기차 소재 쪽도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급이 세게 안 들어갑니다. 그죠? 대주전자 재료도 많이 못 올라가요. 맞죠? 우리 이거 다 팔고 나왔어요. 대주전자 재료. 예. 결과론적인 어쨌든 이날님이 8월 27일이죠. 그죠? 8월 27일 날 대주전자 다 팔고 나왔습니다. 보시면 8월 27일 날 전량 수입을 했습니다. 결과론도 잘 팔고 나온 거예요. 그죠? 결과론적으로는 예. 고점에 팔았으니까. 예. 그리고 뭐 SKC도 그렇고 지금 뭐 두산솔루스 이런 거 보면 수급이 약해요. 물론 저는 전기차 수혜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IT에서 좀 강하긴 합니다만 좀 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 보면 이 월드스 같은 경우도 추가로 못 올라가요. 맞죠? PSK도 상당히 좋은 점은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 수급이 안 들어가요.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는데 셀리버리, 알테오젠, ABL 바이오. 지금 시장은 이제 또 가는 놈만 가게 될 텐데 가는 놈만 가게 될 텐데요. 9월달, 10월달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만 수급이 쏠리고 있다 보시면 돼요. 많이 올라도 그것만 계속 가는 겁니다. 바이오만 많이 올라도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바이오 쪽에서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종문당도 좀 강하게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내용을 딱 알고 계셔야 내용을요, 여러분들. 그죠?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내가 접근을 할 수 있는 거고 살 수 있는 거고 이걸 또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용을 모르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차트만 본다. 차트만 보면 종목을 못 갖고 있어요. 그죠? 차트만 보시면 종목을 못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차트만 보면 종목 왜 못 갖고 있을까요? 차트만 보면 높아요. 그쵸? 차트만 보면 종문당도 높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도 높아요. 차트만 보시면. 근데 내용을 보시면 이런 게 더 갈 거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크리스탈에 대한 내용도 이 최장암 조건부가 추진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예,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종문당 같은 경우도 실제로 얘네가 이제 차트 보면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 나파모스타트라는 치료제가 글로벌 최초로 3상에 들어갔던 거. 그러니까 딴 게 3상에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나파모스타트가 3상에 들어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요. 이게. 그냥 많이 오르는 이게 아니라 나파모스타트가 어떤 치료제며? 자, 렘데시빌의 600배입니다. 렘데시빌의 600배. 아비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비간으로도 또 렘데시빌로도 치료되지 않은 환자한테 투여했더니 완치가 됐다. 이런 신약이 글로벌 3상에 진입한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예. 이게 다, 그러니까 이 나파모스타도 이제 급성 췌장염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거고, 그죠? 크리스탈의 이 신약도 췌장암 치료제로 임상 이상 끝난 거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비슷한 거예요. 췌장암 쪽이니까. 예. 근데 이제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온리 췌장암 쪽으로 보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코로나19 치료 후보 물질에서 항염증 효과 확인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얘네 같은 경우는 크리스탈로믹스가 이제 아이발티 노스타트 하고요. 카모스타트, 나포모스타트하고 이런 좀 비슷하죠. 스타트 자가 들어가요. 스타트 자가 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도 지금 효능이 좀 잘 나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실제로 치료제로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이제 크다는 거예요. 네. 치료제로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크다. 계속 이런 효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에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 그겁니다. 아시겠죠? 음. 그래서 그 정도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네. 그 정도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바이오는 제가 딱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크리스탈, 그죠? 네, 종근당, 네. 그 다음에 오스코텍, 그 다음에 신약 개발 회사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큐리언트, 어. 이 정도만 보면 제가 볼 때는 물론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만 보면은 아마 저 제약바이오에서는 좀 급등주를 다 갖고 있는 거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다른 제약바이오 있습니다만 그 나중에 또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고 결국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업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가기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큐리언트도 지금까지 안 좋았던 게 지금 실적이 없는 건데 하나 터지기 시작하면 그냥 기술 수출이 하나 터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뭐 급등할 수 있다. 예, 이런 어떤 공식이 지금 성립이 돼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5 쪽에서 좀 보시면 솔리드가 오늘 2.8% 올랐지만 에이스테크가 오늘 5% 올랐죠. 그리고 오이 솔루션이 지금 그 금요일날 꿀 좀 잡아놨죠. 오이 솔루션이요. 5G에서는요. 제가 또 딱 하나 찍어드리면 오이 솔루션을 꼭 봐야 한다. 예. 솔리드 많이 올랐어요. 정고점 넘었죠. 에이스테크는 진작부터 올랐죠. 서진 시스템도 정고점 돌파했죠. 아직까지 정고점 돌파하지 못한 게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고점 돌파하지 못한 게 바로 오이 솔루션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것도 제가 이걸 좀 계속 보여드렸는데요. 모멘텀이 변하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네. 살아있어요. 모멘텀이요. 일단은 3사에 합병한 것부터 지난주에 저 주파수 경매 끝난 거. 그래서 저 시장 지위 1등을 차지하고 있는 버라이즌하고 2위인 AT&T하고 5G 통신장비 발주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예.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는 거고 다산 네트워크스도 아직 돌파 못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많이 올라간 게 또 올라간다기 보다도요. 아직까지 좀 못 올라간 거. 실제로 시장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고 삼성, 뭐예요? 저 에릭슨, 그다음 노키아 이런 데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 올라간 이런 종목들은 지금이라도 사놔야 하반기에 있을 강한 모멘텀 갖고 급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5G 쪽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지금 오이 솔루션이라든가 다산 네트워크스 이런 거를 좀 확보를 좀 해놔야 좀 편안하게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까지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에 있어서는 지금 뭐 동일고멜터 좀 올랐죠. 벽산, 그 다음에 뭐 고려산업 이런 거 좀 올랐는데 실제로 이제 서현이 아직까지 주가에서 급등이 안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이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끝났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두 손 두 발 다 묶어놨죠. 주말 동안 뭐 별 얘기는 없었습니다만, 아마 이런 건 계속 좀 흐름이 나올 거고요. 그 윤석열 총장의 어떤 말 한마디만 나오면 또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전당대회 끝난
이낙연 관련주, 이낙연 의원 관련주, 뭐 범해한건요, 페너터, 펜엔터테인먼트, 파버나인 이런 거 접근하는 것보다는 부흑철강, 남서알루미늄 이런 거 이제 전당대회 끝났기 때문에 별거 없어요. 차라리 지금 이분을 잡고 있는 이재명 관련주, 뭐 보라티알, 유니온커머스 이런 게 훨씬 나은 거고, 그 다음에 야당을 대표할 수 있는 서현, 그 다음에 오늘 KNN 올랐죠, KNN. 이런 걸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서현, 정치 테마주 중에서는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저 힌트 하나 드리면, 우리 한원 시스템, 현대차를 대표하는, 현대차가 지금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가. 현대차를 대표하는, 현대차가 올라간다면 가장 빠르게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이 GMP의 핵심 레슨 종목이 한원 시스템, 세종공업, 3개 오토모티브, 여기에 UST, 모토닉, 이 정도니까, 이 정도에서 또 종목들 놓치면 안 되는, 이 자동차 부품 중에서는요. 인지컨트롤스 마찬가지고, 현대공업, MS 오토텍, 이런 종목들 바닥에 있죠? 다들. 오늘 보면 이제, 두산표 세일도 다시 또 뭐 저점을 잡고 있고요. 거래가 상당히 많아요. 420원. 안 빠집니다. 일진다에 마찬가지고요. 고점에서 안 빠지는 종목들도 좀 집중을 하셔야합니다. 대면주 저가하면 안 되겠죠? 알서포트 다 올라왔죠? 추세가 꺾인 건 아닙니다만, 비대면 관련주는요, 추세가 꺾인 건 아닌데, 확진자가 크게 안 나오겠죠? 어제도 299명 나왔고, 오늘 250명 아래 나왔고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기서 이제, 이 정도로 진행이 된다면,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확진자가 또 크게 증가하면 한 번 더 올라가겠지만, 지금 이런 것들, 지난주 금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대면 관련주는 빠져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조정이 다 나온 다음에 또 한 번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한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 관점에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CS 윈드 이런 것도 뭐 계속 오르고 있는데, 뭐 풍력 관련주 사실 뭐 흐름은 좋은데 풍력만 봤을 때 사실 뭐 계속 올라가기 좀 힘들어 보이고, 금호시대 같은 경우도 치료제 때문에 뭐 올라간 거고요. 개별주니까는 이런 건 뭐 사실 뭐 대응한다기보다 계속 실시간 대응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장마 때문에 효성 OMB, 경롱, 장마가 태풍 온다 그러죠. 조비 좀 올랐지만 또 따라붙으시면 안 되는 거고.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은 오늘 꼭 집어드렸고요. 이 종목들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가 안 되신다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돈 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해 못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런 거 제가 뭐 3, 4% 수익 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뭐 또 그 이상 또 올라와 있는 것들인데 뭐. 그래서 3, 4% 수익 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회원 가입하실 분들은 똑같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바로 가능하고요. 홈페이지에서 유료 자동 결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로 가입하셔야겠다, 인터넷에서 가입하는 걸 모르겠다 하시면 체험도태표 전용 결제번호가 있죠. 02-3490-4666으로 전화하시면 결제할 수 있고, 다만 MBN골드 홈페이지에서 무료 회원 가입은 필수입니다. 요거는 필수로 하셔야 돈 벌 수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입하실 분들 가입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가입하시면 서비스 10일이 아니라 이제 7일 나가는 거고요. 7일. 요거는 뭐 누구나 다 드리는 거니까 일요일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서비스가 10일 나갔는데, 지금 오늘부터는 7일이다 보시면 되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필히 종목 상담 받으셔가지고요. 필히 종목 상담 받으셔서 내일 종목 교체할 거 바꾸시는 게 맞고, 못 가는 종목을 팔고 사야 되는 거예요. 못 가는 종목을 못 가는 종목 팔고 사야 여러분들 수익할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지금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중공업이 풍력 때문에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두산인프라코어도 뭐 같은 계열사고, 예, 뭐 그런 관점에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이게 두산중공업 따라서 올라갈지 말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거는 그냥 뭐 8,000원에서 하신 거면 단기로 좀 대응하신 것 같은데 7,9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설님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조금 당분간 포기하시는 게 맞아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이 좋고 나쁘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약하잖아요. 지금 시장에 올라가는 종목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라가는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시장이 내가 예를 들어서 종목을 10개를 갖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 갖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4개는 올라가고 4개는 올라가고 3개는 빠진다. 그럼 이거를 매도해서 올라가는 종목으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만 딱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시기가 아니라 주도주만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갖고 있잖아요. 제가 방 제목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종목을 20개 이상 갖고 있잖아요. 절대로 돈 못 벌어요.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 올라가면 이거 빠지는데 어떻게 이게 대응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으로 선택과 집중이라 그래서 제가 아까 섹터별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디스플레이, 뭐 OLED 이런 거, LCD, 휴대폰, 반도체 소부장, 물론 종목마다 조금은 틀릴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그 섹터 자체가 시장 분위기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빠져버리니까 다 같이 힘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펀더멘트 나빠서 빠진 것보다도 MSCI 리밸런싱 과정에 있어서 빠진 건데요.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대응을 잘 하셔야 지금 시장에서 빠르게 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에브리군님. 네. 그 다음에 프로스테믹스? 얘도 힘 없잖아요. 얘는 바이오긴 합니다만 얘가 사이토카인 관련해갖고 예전에 그 줄기세포 치료제에서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얘는 그런 얘기 나와도 힘이 없습니다. 수급이 안 들어가요. 네.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만큼 좋은 내용이 있다면 시장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소문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네. 이런 건 매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거 매도를 하셔야 이런 거 매도하시고 올라갈 정도로 합치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아시겠죠? 언제나 하나가 아니라 언제나 선택과 집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꾸신 다음에 종목 매도하신 다음에 회원가입하시고 제가 사라는 거 딱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예, 이 회원가입하시는 거 망설이지 마십시오. 이거 아끼다가 지금 좋은 종목 다 놓칩니다. 예, 확실하게 돈 벌고 싶으시면 회원가입 하셔갖고 진행하시고 제놀루션은 뭘 봅니까? 볼 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생쇼 매도했어요. 제놀루션이요. 예, 진단키트 관련주 지금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지금 비대면 관련주 못 가고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동지세미캠도 나쁘진 않거든요. 연말에 이제 공장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 아마 소부장 중에선 종목들이 오늘도 못 갔는데요. 그래도 아마 얘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늦어도 연말 안에는 중장기 투자로 제가 지금 생쇼도 갖고 있고 이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동지세미캠은요. 아마 늦어도 연말 안에 4만원 돌파할 겁니다. 왜냐면 얘가 연말에 공장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포토레이스트는 얘네가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어요. 그 공략을 증설해갖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아베 리스크가 이번에 이제 아베 총리가 바뀌면서 좀 약해질지도 모르겠는데 또 그 후임이 아베 총리가 했던 거 자민당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바뀔 리는 없다 그래요. 그래서
동지 세미캠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계속 보유 가능하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힘들어요. 단기적으로는 다른 종목이 훨씬 더 수익 많이 날 겁니다. 네. 매드팩토도 이번 다음 주 유럽 종양학회 참석하죠. 중기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급등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신성통상은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극일 관련주예요. 극일 관련주. 이카손님 필명이 왠지 일본 냄새가 좀 나시는데, 예, 1950원이면 여기서 따라붙으셨구만. 그죠? 근데 이제 누가 후임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뭐 아베는 다를 건 없다고 봐요. 근데 그런 이슈 관련해서 뭐 급등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슈로 인해서 언제 급등이 나올지 모르겠죠.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꽤 걸릴 것도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회원 가입하시면 요거는 제가 종목을 좀 바꿔드릴 겁니다. 예. 왜냐면 확실한 모멘텀으로 좀 시원하게 올라갈 쪽으로 바꾸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오성첨단 소식 나쁘지 않아. 얘는 좀 그냥 개별주긴 한데요. 예. 2790이면은 얘도 오늘 접근하신 것 같네. 예. 얘는 그냥 개별주예요, 개별주. 예. 예전에 뭐 저 마리아나 관련주로 좀 급등 나기도 했었고요. 올라가다 마니까 뭐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그냥 어떻게 보면 얘는 좀 잡주거든요. 예. 내일 좀 더 오르면 적당히 팔고 나오십시오. 오성첨단 소재는요. 예.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그냥 중장기로 가져가려면 가져가는 종목이고요. 셀트리온은요. 그런 거 아니면 팔아야죠. 셀트리온은. 직장인들이 다 따라할 수 있어요. 나리님. 왜냐면 매매선이 빠른 게 아니고요. 최근에만 좀 바로 급등한 경향이 있는데, 문자를 다 보시면 항상 미리 사놨다가 팔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그날 급등이 나와서 좀 몇 명 수익난 분이 없어요. 대주산업은요. 한 절반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났습니다. 다만 이런 것도 다 미리 사놨던 게 올라가는 거예요. 미리 사놨던 거. 예. 미리 사놨던 거. 그러니까 저희 방에 보시면요. 장중에 방송 참여하시는 분이 절반도 안 됩니다. 2분의 1도 안 돼요. 예. 거의 한 60%는 방송을 안 보시고 문자만 받고 하세요. 문자만 받고. 그러니까 방송 참여를 거의 안 하세요. 못 하시는 거죠. 할 수 있으면 하실 텐데, 예, 대부분 이제 뭐 직장 다니시는 분이시라든가 아니면 사업하시다 보니까, 예전에는 막 저 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계셨었는데 지금은 그 택시 운전한다고 하시는 분 누군지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도 매매하신다고 해요. 예, 왜냐면 급등을 하는데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막 올라가는 거를 막 양봉 나왔을 때, 예를 들어 막 10% 올랐을 때, 이때 막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고 미리 매수해놨다가, 보통 저는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기다렸다가 올라갈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회원분들이 많으셔갖고 금방 올라간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경우는 제가 가격을 딱 정해드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요. 문자 보시면 가격을 딱 정해드리죠. 예를 들어 뭐 CN 같은 경우도 약순절 매도해서 대주산업 들어갔지만 요거는 절반 정도밖에 매수 못 하셨어요. 바로 급등해 버려갖고. 예. 그 다음에 지금 S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미리 매수해놨던 거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파는 걸, 매수도 미리 하지만 매도도 미리 말씀드려요. 매도도요. 이치환불 같은 경우도 어때요? 이치환불도 미리 걸어놓거든요. 매도를 보시면, 그죠? 매도를 미리 걸어두기 때문에 특히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방송 못 보시는 분들이 따라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예. 알서포트도 우리가 좀 일찍 팔긴 했는데 걸어놓고 나면 걸어놓고 팔기 때문에 따라하시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예, 가입하시면 서비스를 나가고요. 제가 잠시 뒤에 종목 상담 다 도와드릴 거고, 만약에 방송 중에 종목 상담 못 받으신다면 정혜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방송 상담 다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못 가는 종목 바꾸셔야 합니다. 다른 건 마찬가지예요.
지금 못 올라가는 종목을 바꾸셔야 돈 버는 거지. 그걸 바꿀 수 없으면 지금 시장은 코스피가 오늘 이 MSCI 리밸런스 때문에 좀 하락이 나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 그래서 빠지긴 했습니다만 코스닥은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올라가는 종목으로 바꾸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바꾸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 거기서 소외가 되지 않으려면 이 올라가는 종목에서 소외가 되지 않으려면 종목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바꾸는 걸 제가 문자를 다 보내드리고 오늘 신규 회원분도 상관 꽤 있어요. 지금 종근당 같은 경우도 오늘 신규 회원분도 밑에서 다 매수해놨고요. 종근당 같은 경우도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밑에서 매수를 해놔야지 위에서 매수하면 안 된다. 예. 우리가 최근에 대주 같은 경우도 왜 팔고 나왔냐? 밑에서 매수했는데 갑자기 급등해 버리니까 팔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미리 매수하기 때문에 따라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매도. 여러분들이 매도를 못하기 때문에 수익 났다가 물리는 경우도 많은데 매도 문자도 미리 보내드리기 때문에 따라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CL도 뭐야 진단키트 관련주 아닙니까? 존배님. 진단키트 관련주는 이제 뭐 나중에 그 실적 발표할 때쯤 돼갖고 3분기 실적 이런 것 때문에 뭐 좀 잠깐 반등 나올지 모르겠는데 확진자가 줄어들었잖아요. 내일 확진자가 또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에서 진단키트 비대면 관련주 다 버리세요. 네. 괜히 또 내일 확진자 많이 나와라 이러면서 막 뻗치지 마시고요. 종목은 10개 안에서 갑니다. 비중 딱 10%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넘어가지 않아요. 아시겠죠? 다른 데 가시면 뭐 종목 20개씩 30개씩 갖고 있잖아요. 뭐 비중 2% 매수하고 비중 3% 매수하고 이거 돈 벌겠습니까? 그죠? 제가 항상 선택과 집중 강조하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 올라갈 종목 선택과 집중해라. 근데 비중 2% 사고 뭐 1차 매수하고 빠지면 또 2차 매수하고 아니면 뭐 추가 매수하고 이렇게 해서는 뭐 본인들이 매집을 한다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아니라 저는 원래는 이제 비중 20%까지 딱 들어갔었는데요. 지금 시장의 이 변동성이 코로나 때문에 크다 보니까 비중 10%씩 딱 들어갑니다. 10%씩요. 물론 현금도 가져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종목이 많아질 수가 없고 이걸 종목 개수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는 매매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 종목 그대로 갖고 있었고 오늘은 매매가 아예 하나도 없었어. 하나도요. 네. 그쵸? 우리 오늘 매매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냥 보유종목 갖고 있었고요. 새로 오신 분들만 좀 조정 나온 종목, 약간 싼 종목 그런 거 매수 시켜드렸습니다. 저희는 오늘 매매가 없었습니다. 매매가 많으시면 안 돼요. 매매가 보통 저는 데이 트레이딩으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길면 4에서 5일, 정말 길면 2주 이 정도 보는 거고요. 그래서 VIP 회원들한테 우리 그 게시판에 보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를 이 정혜연 게시판에 올려놨거든요. 자, 정혜연 게시판에 올려둔 내용을 잠깐 좀 보여드리면 이거를 아셔야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자 매수하자마자 바로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2, 3일 걸립니다. 정말 길면 2, 3주. 그러니까 2, 3일에서 4, 5일 정도 걸리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미리 매수해 놓고 올라가면 팔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추천주는 매도하기 전까지 항상 화면에 띄워놓고 리딩합니다. 다른 곳처럼 손실이라고 숨기거나 말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포트가 이제 10개 이하로 가기 때문에 종목을 다 띄워놓고 리딩합니다. 무언가 팔고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매도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매수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대로 종목들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레몬그라스 잘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봄님 인선 ENT? 인선 ENT는 지금 최근에 저 장마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뭐 폐기물 사업이 좀 좋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급등날 가득 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인선 ENT 같은 경우도 한 1,500원 정도? 예. 여기서는 팔고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조금 수익 중에 있는 건데요. 너무 수익 구간 크게 보지 마시고 짧게만 좀 보고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언제나는 아까 답변 드렸고 관리가 왜 힘들까요? 관리가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예, 종목을 선택에 집중하기 때문에 관리가 힘들지 않고요. 문자 한번도 가능합니다. EDGC도 뭐예요? 진단키트죠? 이런 거 바꾸셔야 돼요, 순간포착님. 예, 바꾸셔야 대응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관련주 갖고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 마세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시겠죠? 종목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대화제약. 대화제약이 진짜 무거운 종목인데 최근에 얘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갖고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올라왔으면 지금 거의 다 올라왔다 보여집니다. 19,900원이 따라붙어 친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 대화제약은요. 딱 손절가만 이거 무조건 잘 지키셔야 합니다. 19,200원 대화제약 손절가 꼭 지키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머큐리맨님 자 가입 확인해 드릴게요. 뭘로 가입하셨나요? 머큐리. 머큐리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머큐리는 사실 얘도 5G긴 한데 그 주변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 얘한테 몰빵해 가지고 뭐 이걸로 돈 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꾸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5G도 지금 정통적인 종목만 가는 거예요. 정통적인 종목만. 그죠? 정통 5G. 정통으로 가는 거예요. 정통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머큐리님은 가입됐고요. 그 다음에 삼성 관련주가 뭔지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상담 가능하고요. 하양진님은요. 그 다음에 산토끼님은 가입하시려면 지금 카카오톡 계신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무료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여기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뭐 자동 결제 하시는 겁니다. 일단 무료 회원 가입부터 하신 다음에 결제 가능하고요. 그다음 제 채널에 올라온 분들 좀 볼게요. 바이온도 얘네가 그 복제돼지 때문에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뭐 뭐예요? 돼지 복제해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종목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지금 제넨바이오인가? 이게 지금 이제 이종장기 때문에 올라온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따라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쉬워 보이지 않는데 바이오는요. 최현정님. 1240원이면 급등하고 따라 붙으신 건데 내일까지 반등 안 나오면은 좀 빨리 빠져나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괜히 급등을 따라 붙었다가요 목가가 물리치면 몇 개월 동안 고생합니다. 몇 개월 동안 고생하는 걸 떠나서 그 몇 개월 동안 고생하는 동안 그게 그 돈이 묶여있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반등 안 나오면 빠져나오는 게 맞고 YBN넷은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빠져나오시라고요. 비대면 관련주 조심하십시오. 다 올랐어요. 모멘텀이 끝났잖아요. 확진자가 또 크게 증가한다면 올라가겠지만 지금으로선 그럴 가능성이 적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비대면 관련주 제가 아까도 강조했는데요. 사라고 강조한 게 아니라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멘텀이 거의 다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확진자가 이제 400명 위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또 세게 올라가기 힘들어요. 이런 건 무조건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12,700원이면 꼭지에 따라붙은 거예요, 지금 꼭지에. 그죠? 예. 요런 거 빨리 빠져나오셔야 손실을 줄이고 수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꼭 지키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IPO도 지금 신호판 모멘텀이 있는데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얘도 이제 뭐 주가는 뭐 잡고 있으니 예, 손절가만 잡고 대응하십시오. 손절가만 43,000원 잡고 대응하시고요. IPO. 그 다음에 ABL 바이오? ABL 바이오도 지금 이중항치로서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ABL 바이오. 예, 좀 더 보유 가능하고 오스코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머큐리 나리님이 지금 카카오에서 가입하신 분인가요? 나리님? 머큐리 아까 제가 매도 의견 드렸죠? 정통적인 5G 종목들만 올라가는 거. 얘도 그 광케이블 제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그 초중고교에 이제 뭐 중계에 설치한다 막 그러면 올라가긴 하는데요. 지금은 그런 모멘트로 올라가는 5G가 그런 모멘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5G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미국 5G. 그러니까 딴 건 소외가 되는 거예요. 오스코트 그 머큐리는. 예. 18,000원이면 지금 마이너스 7, 8%일 텐데 마이너스 7, 8%일 텐데요. 바꾸셔서 제가 말하는 걸 사시면 오히려 그 8% 수익 날 겁니다. 그럼 바꾸는 게 맞겠죠, 나리님? 그죠? 예. 회원 가입하신 거면 요거 바꾸세요. 매도하시고 내일 제가 사는 것도 사시면 됩니다. 예. 1, 20% 수익은 금방 나올 거예요. 목표가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고요. 자, 세경하이테크는 내일 밤이죠. 네, 9월 1일. 내일 밤에 이제 폴드 오픈 공개합니다. 내일까지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오십시오. 이쁜 공주님. 네, 25,200원이면 요거서 좀 접근하시다 물리신 것 같은데요. 폴드 오픈 공개할 때 그게 재료입니다. 그때 빠져나오셔야지 더 간다 보시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서울반도체는 너무 무거운 종목이에요. 서울반도체는요. 네. 이거는 그냥 종목 바꾸셔야 돼, 대구미스님. 17,500원이면은 여기서 지금 접근하셨다 물리신 것 같은데, 그죠? 네. 이거, 물론 냅두면 시장이 좋아지니까 올라가긴 올라갈 겁니다. 근데 얘가 17,500원 가면은 지금 뭐 1,000원 정도 오르는 거니까는 뭐 한 6, 7% 정도 뭐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그거 올라가는 동안 오히려 다른 종목이 더 빨리 올라갈 겁니다. 물론 가지고 계셔도 매수가까지 올라올 거예요. 근데 시간이 제가 볼 땐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안 하실 거면 홀딩 하셔도 되고요. 회원가입 하실 거면 제가 이거 바꿔드릴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뭐 부탁드린다고 해서 뭐 제가 상담해주지 않고요. 종목 상담 받으실 분들은 매수가하고 비중 올려주시면 됩니다. 뉴파워 프로즈마도 세경과 같은 비슷한 섹터로 봐야겠죠. 뉴파워 프로즈마는 강화율이고 똑같은 폴더블폰이긴 합니다. 대화제 아까 말씀드렸고요. 삼성전자 매수 의견 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여기서 매수 의견 드리지 않아요. 제가 종목에 대한 설명 다 드리죠. 매수와 매도는 VIP 회원만 콕콕 집어서 문자 나가는 거고요. 얼마 매수해서 비중 몇 프로, 얼마 매수, 또 얼마 매도, 이거는 VIP 회원만 나가는 거고, VIP 서비스를 바라시면 안 되겠죠. 매수 매도는 콕 집어서 VIP 회원만 나가는 거고요. 여기서는 의견만 말씀을 드립니다. 원익 IPS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중에 하나잖아요. 장비. 자, 딱 비교해보세요. 코스닥은 이미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근데 원익 IPS 어때요? 빠질 땐 같이 빠지고
올라올 땐 못 올라오죠.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빠질 땐 같이 빠지는데 올라올 땐 못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답은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죠? 에브리군님. 답은 정해진 겁니다. 바꾸셔야 돈 벌 수 있습니다. 예. 종목은 부탁한다고 해서 제가 종목 선택하지 않습니다. 매수가 비중을 알려주셔야 상당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는 오늘 좀 외국인 매도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예, 리밸런싱 조정 때문에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좀 빠진 거니까는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홀딩 가능하고요. 다만 45만원대 매수 하시는 건 좀 높네요. 예. 다만 지금 홀딩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삼성물산도 최근에 삼성전자 이 지분 강의 때문에 좀 올라오긴 했었는데 좀 그대로 빠지고 있잖아요. 더 빠지진 않을 거예요. 더 빠지진 않을 텐데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올라가는데도요. 그럼 저 같은 경우 안 갖고 있어요. 예. 파인 헌님, 이게 여기서 지금 아마 이 삼성전자 모멘텀 매수하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안 갖고 있습니다. 종목 바꿔야 이게 나쁘다는 종목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삼성물산이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고 지금 정상하고는 안 맞는 종목인 겁니다. 다시 올라가도 꽤 시간 걸릴 거예요. 예. 종목을 바꾸는 게 맞다. 예. 그 다음에 SK 요거 말하는 거죠. 예. 요것도 23만원까지 올라가는데 꽤 걸릴 겁니다. 비중 30%가 아마도 이제 좀 조정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SK 케미칼 때문에 들어갔을 거예요. 요런 데서. 그죠? 근데 이제 그 SK 케미칼 높다고 해서 SK 사신 것 같은데 차라리 SK 케미칼 사는 게 나은 거예요. 차라리. 예. 그래서 이것도 뭐 중장기로 냅두면은 매수가까지 올라가겠지만 저 같으면 종목 바꿉니다. SK는요. 그러니까 수익 나기 쉬운 종목이 있고 그런 가격대가 있고 지금 주도주를 들고 있으면 수익 나기가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지금 주도주가 먼 종목을 갖고 있으면 수익 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네. 그래서 이 회원 가입하시는 거 망설이지 마십시오. 회원 가입하시는 거. 이거 망설이시다가 지금 좋은 종목 다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회원 가입하셔갖고 종목을 바꾸셔서 제대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야 편하고, 예, 먹을 거 확실하게 먹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이고. NS요. NS 이거 말하는 거죠? 자동차, 전기차 장비. 예. 이 많이 올라온 거를 뭐, 얼마나 더 간다고 뭘 바라겠습니까? 지금 15,250원이면 지금 산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뭐 얼마나 더 갈 거라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땐 진짜 오를 만큼 많이 올라가가지고요. 더 올라가는 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이런 거는 리스크 관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한올바이오도 나쁘지 않아요. 예. 제가 볼 땐 좀 더 보유하고 있는 거 괜찮고요. 한올바이오. 가비아는 비대면 관련주죠? 예. 자, 비대면 관련주는 조심해라 다 말씀드렸고요. 팔아라 말씀드렸고요. STI도 반도체죠? 반도체 약하다 말씀드렸죠? 행투님. 예. KG 모빌리언스도 뭐예요? 비대면이죠? 물론 그냥 뭐 비대면이라 볼 수는 없지만 비대면 산업이 커져야 좋아지는 산업입니다. KG 모빌리언스는요. 예. 당연히 매도하고 나와야겠죠? 됐죠? 예, 큐리언트 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됐습니까? 벌써 진짜 5시 55분이네요.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지금 시장이 어쨌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개인 투자자들 대응하기엔 좀 힘든 시장입니다. 왜냐면 주도주만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대응하기 좀 힘든 시장이고요. 또 이게 시장의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도주를 선택과 집중하셔야죠.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소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래서 종목 바꾸는 거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종목을 바꾸셔야 돈 벌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아미코즈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얘도 이제 지금 갈 자리에서 못 올라가고 있어갖고 만약에 내일 못 올라가면 팔고 나오셔야 하는 거예요. 42,200원이면 너무 비싸게 매수한 겁니다. 여기서. 그죠? 아마 돌파한다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 얘도 올라가는 이유가 CMO입니다. 위탁 생산. 근데 ST팜도 못 가고 있죠. 갈 자리에서. 추세가 나쁜 건 아닌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는 거, 리스크 관리 하셔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카카오 채널에 지금 파인 형님은요 종목 바꾸세요. 네.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종목 바꾸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난다는 걸 바란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파이헌님, 예, 종목을 바꾸셔야 돈 벌 수 있어요. 시간 정말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일신바이오도 이미 뭐 급등이 다 나서 빠지고 있는 걸 뭘 이거를 얼마나 더 바라신다고 30%나 갖고 있습니까? 15,000원이면, 예? 1,500원? 1,500원 갖고 좀 잘 팔고 나오시고. 8,000원? 이거를 왜 8,000원에 들어가요? 어더킹님. 위험합니다. 예. 내일 반등이 한번 나올 텐데요. 팔고 나오십시오. 얘는 CMO가 아니라 지금 그 CMO를 할 때 있어서 동결건조기 삼성바이오 납품하기 때문에 올라간 건데요. 많이 올라왔어요. 팔고 나오십시오. 아시겠죠? 네. SK 바이오팜도 차라리 SK 케미칼, SK 디스커버리 이런 거 사십시오. 훨씬 나은 거예요, 이게. SK 디스커버리하고 SK 케미칼이요. 팜보다는. 네. 팜은 이미 많이 올라와가지고 매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SK 바이오팜은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가입하신 분들 가입하시고 지금 종목 상담 안 되신 분들은 정형 게시판 올려주시고요. 새로 가입하신 분들 내일 살 거 있으니까 제가 매도하라는 거요. 다 매도하셔가지고 내일 아침에 제가 신규 매수 VIP는 요거 사세요 라고 문자 나가니까 그것만 딱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VIP분들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아마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예. 고생하셨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verything I went through, you were standing there by my side, and now you gon' be with me for the last ride. It's been a long day without you, my friend, and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See you again. We've come a long way Came a long way. from where we began. You know we started. Oh,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Let me tell you. When I see you